자, 부정선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흑화돼서 개표 부정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밑자락 깔아 드릴게요. 부정선거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관권선거. 왜 이승만 때 많이 한 짓이잖아요. 고무신.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빨래비누. 고무신 막걸리 금품 제공하면서 하는 것도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것도 부정선거. 투개표 부정 이런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투표운동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선거운동하는 것도 부정선거예요. 그 부정선거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 우리 새날에서 그 미분류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 뭐 변론 기일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신상철 대표님 다시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 저는 현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류표는 문제가 많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관권선거예요. 자유총연맹이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지금. 자유총연맹은 국고 지원을 받는 단체인데 정치 중립 정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자유총연맹의 핵심 간부는 대통령님 뜻 받들으라는 이야기까지예요. 지금 공직선거법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그 정관을 삭제해버렸죠. 저 자체 정관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이제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개혁이 된다면, 그러니까 새마을운동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명분이 있습니다. 저 협회를 유지해야 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좋든 싫든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뭐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거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바르게 살기 운동협회나 자유총연맹 같은 목적이 뭔지 굉장히 불분명한데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단체들 있잖아요. 그 단체들은 역사를 거슬러서 따져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외곽단체들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건데, 저런 것들은 어떻게든 해체를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일단 보고요. 저기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 말, 여기 부정선거 냄새가 일단 나는 거죠. 강석호 총재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오시자마자 3개월 만에 정치중립위원회라는 것을 정관을 변경해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라고 축하드려요. 실토를 하고 있고요. 네. 윤석열이 그때 와서 연설하면서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도와달라. 국민의힘을 도와라 이거겠죠. 저런 사람들은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짓 하는 거면 일단 투표 안 하고 싶은 보수 어르신들 결집용 전지대가 돼가지고 얘네들 지금 뭐 자유총연맹이 그 소위 말하면 극우 유튜버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문으로 임명해갖고 지원금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말하자면 민주당이나 촛불행동 등이 집회를 하면 그 옆에 스피커 틀어놓는 것도 그거랑 다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공식 루트를 밟았는데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직접 내려보내면 불법 소지가 있으니까 선거 중립을 정관에 삭제해버리고 그 극우 유튜버들을 모아가지고 고문 같은 직책을 주고 이런 애들한테 고문의 지원금 쪼로 돈을 내려보내고 얘네들이 집회 현장 가서 이재명 구독을 외치게 만드는 이 구조. 그럼 뭐요? 편법을 이용해서 부정선거 지금 자행할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럼 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전체 뭐 삭감하고 난리치더니 결국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 보조금은 26억을 늘려서 231억을 편성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박근혜 때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그 어떤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이게 몰래 했잖아요. 어버이 연합 같은 단체에다가 몰래 지원하다가 들켜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이 관권 선거 시도, 야 진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관건 선거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관변 단체는요. 일제 때부터 있었어요. 독재 부역하는 자들한테 돈 좀 주고 관제데모 하게 만들어주는 박근혜 때도 그 시도가 있었잖아요. 예. 관제데모. 박근혜 탄핵 무력화시키는. 그죠. 어버이연합 뭐 이런 사람들. 미친. 하나 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야기입니다. 저 훌륭하신 우리 민영배만 같아라의 그 민영배. 국정원이 지금 선거 개입 준비 중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터뜨렸어요. 간단히 말하면 복잡하게 꼬면 복잡해요. 이게 국가정보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예요. 투 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 이게 언제 그랬느냐? 광서구청장 보궐선거 바로 직전에.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똑같이 봤죠.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북에 해킹당할 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킹당할 우려가 크니까 수개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장 수개표하면 다 해결되는. 훨씬 빠르고 더 정확할 텐데. 왜 저렇게 보안 전산망으로 하려고 애를 쓰냐고. 근데 문제는요. 진짜 골 때리는 게 이거죠. 국정원과 공동 명의로 보도 자료를 발표한 기사 여기 기사라는 게 등장하는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 보안 점검 내용을 사실은 국정원이 먼저 갖다 쓰고 나중에 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거를 승인하는 형태로 했다. 근데 공동으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국정원이 같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이용해 먹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기사가 아니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로 숨어있는 집단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NSR. 이것도 국가기관인데 그 보안 관련해서 연구하는 곳이더라고요. 선거 관리 그러니까 여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NSR인데 이 사람 소장이 국정원 출신인데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람들이 국정원과 둘이 나가서 보안 점검을 했다기보다는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이 NSR 직원들이 가서 이거를 점검했다. 근데 이게 민영배 의원의 이제 이게 분석은 그런 거죠. 여기 나와 있죠. NSR 최 소장은 연관 분야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번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를 맡은 국정원 3차장과 국정원 선후배 사이입니다. 국정원 3차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일했습니다. 선거 끝나자 곧바로 국정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영배 의원의 분석은 하나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누가 해킹해가지고 선거 결과가 잘못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정희 선동 실제로 진 게 아니라 이런 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선관위 보안 시스템 알고리즘을 사전 확보한 뒤에 총선 투개표 조작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뭔가 점검한 척 했지만 국정원 사실상 산하단체에 가까운 애들이 들어가서 선관위 시스템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본 뒤에 투개표의 조작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민영배 의원은 그걸 본 거예요.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 저번에 그 도스 공격 있잖아요. 낙검수 때 되게 유명했던 거. 디도스 공격 때 거기서도 의혹이 뭐였었냐면 그 선거 시스템을 누가 안에서 문열어줬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었거든요. 네. 안에 내부자 조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알고 있으면 투개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현역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보를 받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이거 제보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 보안상 취약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안상 취약점이 있더라 결과만 얘기를 했지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고 검증했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번에 민영배 의원 그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 NSR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NSR이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국정원하고 이렇게 짬짬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관이더라. 왜냐 NSR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그 군대 쪽에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주는 그걸 주로 임무로 하는데 갑자기 국정원이 왜 등장하느냐.
국정원하고 왜 갑자기 공조 업무를 했던 그 계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윤영배 의원 되니까. 얘기는 선관위 보안 점검 업무에 NSR이 투입된 적이 없다. NSR은 해킹 방지 기술 개발이 주 업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NSR은 원래 국방부 관련 업무다. 이게 국정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요. 왜? 윤석열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예. 윤석열이 해온 정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임기를 총선으로 끝낸다는 의미에 가까우면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예. 그런 의심에서 지금 선관위 보안 시스템 알고리즘 사전 확보로 총선 투개표 조작에 개입. 국정원이요. 북한 해킹이 걱정되시면요. 선관위랑 같이 해가지고 그냥 수개표하세요. 수개표해. 투표한 곳에서 테이블 위에다가 쏟아놓고 그렇죠. 그거 한 2, 3천 장 되는 거 앉아가지고 개표해가지고 결과만 올려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킹 당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개하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한 미분리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서 TF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이거 뭐 국회의원 한 명이 여기를 갖고 막 이거 의혹 제기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라고요. 물론 다행히도 박찬대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긴 하더만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윤리 의식, 상상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쪽 편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정선거를 걱정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수를 상상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욕망으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짓들을 생각해내고 실행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민영배 의원 같은 어떤 경고성 어떤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왜 숨겼을까? 그게 핵심 아니에요? 왜 숨겼을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시도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독재를 유지하는 독재자들의 중요한 가장 최고의 스킬은 부정선거예요. 원래. 박정희 그랬고 이승만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